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체육활동은 신체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햇살이 눈부신 여름의 초입에 제15회 전남 시각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려 전남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4년 만에 참 이런 대회가 개최됨을 오늘은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전남도 내의 시각 장애인들의 이 소통의 자리, 화합의 자리로 앞으로도 계속 이 대회를 개최해 가겠습니다. 강에서 하던 걸 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약간 가상으로 강을 약간 건너는 느낌? 힘들고 약간 그렇지만 약간 그 숨이 차오르는 그게 너무 느낌 매력적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사람의 시야를 넓혀주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관광약자에게는 여행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광약자의 여행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관광약자 여행 이동 차량 운영에 나섰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은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광 자원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 약자 택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관광지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에 오셔서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약자 이동 차량은 순천시를 관광하기 위하여 오신 전국의 모든 관광약자 분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저희 순천을 찾아오신 관광약자 분들이 순천을 샅샅이 돌아보시고 관광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해안 도시 시드니의 이름을 들으면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가 연상됩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진하는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박람회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현장 소식 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하나로 된 힘이 우리가 세계 박람회를 유치해서 성공 개최하고 또 12여 년 만에 이렇게 공공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면서 여수 시민의 뜻을 반영한 사후 활용을 해주시리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남해안 관광과 동서 통합 개발의 구심점이 되면 물론 국제 전시 컨벤션 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나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 엑스포장을 미래 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AI 자동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 여수 박람회장은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뿐인 스페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고 복합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와 고흥군은 전남 작은 학교 살리기 토론회를 열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활기를 되돌리기 위한 방침을 모색했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지역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 발전시켜서 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전남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고령화로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 본부를 4개 실국 320명 규모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이 전남도 의회 제372회 정례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동부종합청사에는 기존 동부지역 본부에 있던 환경산림국을 포함해 문화융성국, 일자리 투자유치국,
여순사건 지원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지난 2021년 10월 착공한 신청사는 다음 달 중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의 47%가 살고 있는 동부권에 종합청사가 건립돼 그동안 서부에 위치한 도청과의 거리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동부지역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주력 사업인 2차 전지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관련 기업의 취업 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지난 15일 2차 전지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 사업 상반기 수료식이 열려 수료자 50명 전원의 수료와 취업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상반기와 같이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교육과정은 다음 달 중 모집 예정이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지역 인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해경 소식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안가 절벽 갯바위에 10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고립된 청소년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고립자들은 호기심에 길이 없는 해안가 절벽을 걷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자 방향을 잃고 절벽 갯바위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연안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안가 위험한 곳은 출입을 삼가하고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 신안군, 해남군 등 전남 각지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꽃인 수국축제가 열려 뜨거운 햇살 아래 만개한 탐스러운 수국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 포레스트 수목원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수국 정원을 보유한 곳으로 250여 종 9,000그루 수국이 군락을 이룬 2023 땅끝 해남 수국축제가 다음 달 18일까지 열립니다. 신안군 수국의 섬 도초도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배로 가는 1,004만 송이 수국축제가 열리고 강진군 보운산 V랜드 일원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강진 수국길 축제가 열려 다양한 색깔로 피어난 수국이 전남 곳곳을 수놓을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2023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직업, 학부모 연수를 열어 취업 현장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 학생의 진로 설계와 직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연수는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세 권역으로 나눠 지난 13일 동부권, 19일 중부권, 20일 서부권에서 잇따라 열렸고 장애인 채용 우수 산업체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 고민 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목포시 하당보건지소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한방방문 의료와 재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목포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팀을 구성해 대상자별로 주 1회씩 총 8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재활 보건 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20인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의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2023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으로 작은 섬 주택개보수와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에서는 금일, 다랑도와 노화, 장사도 등 4개 섬이 올해 사업 대상지이며 이달 금일 다랑도에서 첫 번째 사업을 마쳤고 앞으로 노화, 장사도 등 3개 섬을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읍내 전통시장인 매일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신축 개장했으며 여름을 맞이해 방문객들이 야외에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 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새로운 야간 즐길거리에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직장인들의 회식까지 이어지며 매일시장 개장 이래 가장 많은 인파로 북적인 야시장 행사는 6월 23일, 7월 7일, 7월 21일에도 열릴 예정이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 그림이 역사를 기록하는 역화를 했습니다. 순천의 역사를 수묵 담채화로 그려 생생하게 전하는 한국화가 김만옥 작가를 만나러 배은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천여 년 전의 모습에서 현대사의 비극 여순 11구 사건까지 순천의 변천사를 그림으로 승화시킨 역사화는 한국화가 김만옥 화백의 작품입니다. 먹을 바탕으로 10개 채색을 해 수묵담채화로 표현한 작품들은 마치 그 시대의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 인물 하나하나의 표정과 움직임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화폭 속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7년의 전쟁과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실감나게 하고 대한독립을 알리는 3.1운동 만세 장면은 뜨거운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역사화를 통해 예술원을 불태우는 작가는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린 이수광, 조연범의 글과 시의 영향을 받아 화가로서 그림으로 순천의 역사를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수천 장의 습작지와 열화의 더위를 이겨내며 선인들의 삶을 재현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역사화를 하면서요, 저도 모르는 걸 많이 배워가면서 해왔습니다. 일제시대에 이렇게 겪으면서 그 일본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많이 일으켜지더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가, 그 실제로 몸에 느끼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 그런 작업에 대한 그 시민들의 많이 보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0년의 긴 세월 혼신의 힘으로 완성된 작품 100여 점을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해 쉽게 잊혀질 수도 있는 우리의 역사를 후세들이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매천 김만옥 선생님께서 저희 순천대학교로 역사화 100점을 기증해 주신 걸 기념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 작가분들의 초대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옥 화백은 현재 역사화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화가이며 60년 동안 화가로서 한 길만 걸어온 순천의 원로 작가입니다. 김만옥 화백은 역사화를 통해 순천을 알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화폭 속에서 살아 움직이듯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들은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하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한국에서도 만나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두 살 젊어진 나이 따라 더 젊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